네, 안녕하세요. 연세가족사랑병원장 김선만입니다. 그 응급의학과 의사의 창립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94년에 그 84학번으로 원주대에 입학했고 94년부터 97년까지 원주대 응급의학과에서 레지던트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학교인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부를 했고, 요거는 이제 1990년에 응급의학과 그 전에는 없었는데 국내 최초로 응급의학과 교실이 개설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레지던트 할 때는 가천길병원이라든지 춘천 한림대병원 등을 파견을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가천병원에서는 양혁준 선생님이라든지 정원 선생님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었고, 한림대병원에서는 안무업 선생님 등등. 그 다음에 3년차 때 아마 97년, 6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일본 기타사토 대학의 구명구급센터라는 곳에 인경 선생님의 그런 어떤 지도하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2달 동안. 기타사토 대학은 일본의 그 도쿄에 있는 사립 대학인데 1901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기타사토 시바사부로의 이름을 따서 지은 학교였고요. 2011년에는 이 학교에서 또 다른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유수의 학교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치면 응급센터인데 구명구급센터라는 곳에서 2달 동안 연수했었고, 현재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뇌졸중이라든지 또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그런 처치를 이 당시에 이 학교에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저희 교실원들이고 최근에 제가 존경하는 아산병원의 임경수 선생님, 그리고 원주기독병원의 황성호 선생님입니다. 저는 전문의 번호가 85번입니다. 그 이후에 분당 재생병원의 개원본부로 해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재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경에 2가지 이유 때문에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제 나이가 40을 바라보는 시기에 제가 과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콜도 받고 하면 뭐 인터넷가 있었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었지만 책임감 때문에 밤에도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조금 한계를 느꼈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얘네들을 갖다 이제 그 당시에는 유학이 좀 붐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시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1억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 그 어떤 봉직이 수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개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21년까지 현재 연세가족사랑의원이라는 병원 이름 명칭하에 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365일 밤 10시까지 8시부터 했으니까 점심시간 빼고 주 91시간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오전 9시 반부터 6시까지만 하고 있고요. 점심시간도 12시 반에서 2시까지 해서 1시간 반 점심시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오후에는 휴진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 날은 다 쉬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주 33시간 진료하고 있습니다. 진료 과목은 초창기에는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정형외과, 피부과 위주로 했었는데요. 그 당시 물론 이제 피부 미용 쪽에 보톡스 필러도 했었고요. 현재는 기능의학 위주, 개인 맞춤형 예방적인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증 쪽에 프로라든지 도수라든지 그 다음에 엠펑처 같은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암 쪽으로 최근에 많이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온열 치료라든지 뭐 사이모신 알파 등을 통해서 항암 환자들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계획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하여튼 2028년까지 이제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항암 전문 병원의 프랜차이즈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에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브라, 이거는 이제 그 지금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9월 29일 날 국제 행사를 한번 우리가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이브라 (International Virus Research Alliance라 해서 전 세계 30여 개국에 있는 의료 석학들과 함께 지난 29일 날 그 삼성 코엑스에서 행사를 열었고요. 우리 양순열 지사님이 축사를 하셨었고, 그 다음에 무하마드 진나 세계 할랄 연맹 회장이 또 축사를 했었고요.
요건 이제 학술대 장면에서 이제 제가 발표하고 있는 장면이고, 이 뒤에 있는 분들이 그 각 나라의 석학들, 의료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의료 관계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관계자들이 해서 했고, 이걸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도 이제 향후에 많이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보도 자료로 많은데, 보면은 이제 의학신문에 그 팬데믹 의료 나눔의 장 열었다. 그래서 30여 개국 의료 석학들과 이제 그 코로나 치료, 본격적인 치료에 시도를 걸었다. 그 치료 방법으로는 온열 치료였다. 뭐 이런 건데, 아마 향후 더 추가적인 연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공영방송에서는 이제 제가 직접 또 나왔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스템셋, 제가 회사를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주부세포 회사고, 하나는 하이스템이라는 제약회사로 가려고 하는 이제 전신인데, 두 회사를 이제 합병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을 뭐 해봤었는데, 남이 한 주식 했더니 다 망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만들자. 그래서 제가 예측하자 이제 이런 의미를 했고, 안녕 콩나물이 이제 모태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스템 셀이 있고, 이게 하이스템은 이제 제약회사로 가려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하이스템 셀은 주기세포 회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약회사 전신이고, 그래서 하이스템 셀을 보면 이제 목표를 잡은 게 2021년부터 28년까지 목표를 잡았고요. 전체적인 방향은 주기세포 방향대로 가면서 사업 부분을 갖다가 이제 확장시켜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제품까지 가는 거고요. 28년에 하이스템 제약과의 합병을 통해서 이제 상장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각 해별로 몇 가지 이제 계획은 잡아놨는데 뭐 이대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쭉 가고 있고, 올해 이제 2021년이니까 그 해마다 제가 쭉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한 거, 1월 6일부터 해서 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1월 20일 이렇게 표시한 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가보면, 예, 제가 이제 고사 지냈네요. 하이스템 본사에서 고사 지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고 제가 어디냐면, 예, 여기 있네요. 제가 회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면, 예, 돼지 뭐 이게 돈 제가 다는 건데 누가 가져갔는지 없더라고요.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건 25년에 원주의대하고 이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MOU 맺은 그 실제 신문 장면이고 등등등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3월 4일에는 제가 충남 보건헬스케어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직접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번에 아젠다를 하나 냈는데, 내년 8월 되면 국제 심포지움을 아마 제가 주관이 돼서 충남에서 이틀에 걸쳐서 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민간인으로서는 조례에서 정식으로 위촉됐고 2+2니까 아마 4년 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강남의 랜드마크 이런 것들이 있죠. 이브라 행사했던 것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렇게 1년에 제 과정을 쭉 하고, 여기 이제 요 색은 파란색은 계획이었고 요건 실제로 움직였던 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12월이죠. 오늘이 12일이니까 제가 이렇게 문국장 넣고 인터뷰 이제 하고 정찬한다. 인터뷰 자료, 개성집에 이제 가서 밥 먹으러 다니겠죠. 이걸 오늘 해놓은 거예요. 14일에는 뭐 할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장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브라는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인터내셔널 바이러스 리서치 얼라이언스에 대한 건데, 코비드 19에 대한 거. 사실은 코비드 19를 많이 보는데 앞으로 코비드 22, 25가 올 수도 있고요. 더 무서운 것은 인플루엔자가 창궐하게 되면,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라는 게 붙어서 오게 되면 지금 시나리오상 한 3억 5천만 명까지 죽는다는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코로나도 무섭지만 코비드 19,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걸 하고 있고, 저희가 이브라 조직을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체적인 아웃라인하고 운영 행사 연구 등까지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다국적 그 연구이기 때문에 국제 그 연구로서 손색이 없게 제대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이제 자료들이고요. 보면 이제 코로나에 대한 기초 자료만 잠깐 보여드리면,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이제 라이프 사이클부터 시작해서 박쥐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백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과정상에 이제 팬데믹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기존의 사스하고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천상갑은 죄가 없다는 게 이제 나오고 실제로 우리가 연구해봤더니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쭉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초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감염 재생산수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컴퓨터상이 느리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패스피지올로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했다면 뭐 코로나라는 게 우리가 무서워할 게 없어요. 알면 이기는 건데 자꾸 이게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과학적인 영역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그런 것으로 해서 이브라라는 것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이제 사실은 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연세가족사랑위원회라는 요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밖에 계신 우리 실장님이 한 건데 여기 보면은 개요 있고 교육자 있죠. 그러면 여기에 조직도 연락처가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저희 20년이 다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회의록 요걸 하나 누르면 회의록이 2003년에 제가 오픈했는데 그때부터 21년까지 회의록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한번 들어볼까? 6년에 8년 한번. 그러면 이제 이때는 11번 회의했네요. 그 중에 이제 2008년 10월 10일 전 직원이 참석했던 회의였고 제가 클리닉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불경기였나 봐요. 2008년인데. 그래서 클리닉하고 외래가 이제 매출 저조한데 이걸 서로 각 파트끼리 마케팅을 좀 조율하자 뭐 이런 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기타도 있었고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일정 금액까지는 제약회사 회식이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이엘 회식을 30일도 한다 뭐 이런 게 있었고 연차에 대해서 뭐 고려해달라 누가 건의한 것 같아요. 이름을 안 썼네. 내가 뭐라 할까봐. 하여튼 뭐 그런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게 2010년, 13년 전 회의록이에요. 제가 보면은 아이디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직원이 다 정리해 주신 건데 이게 전부가 제 아이디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은 뭐 여기는 요게 아이디고 요게 비번이다. 저는 잊어버릴 리가 없죠.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이거 모자이크 해야 되겠네요. 아이디 비번을 다 공개해버리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네. 그래서 나중에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매뉴얼 있고 각자 뭘 해야 되고 자료는 어떻고 그 당시에 누구랑 얼마짜리 계약을 했고 그 사람 성질이 어떻게까지 적어놔요. 예, 그러면 잊어볼 수가 없죠. 지금 이게 우리 병원의 모든 자료고 뭐 직원들한테 서로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교육 이거 봤냐, 읽었냐, 알았냐, 딱 끝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런 자료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암 쪽으로 좀 한다 그랬는데 대사암 치료하면 암 환자들은 각종 암 데이터가 있고 그럼 암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료가 많은데 이것도 이름 가려주셔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보면 그 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 환자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 이게 갖고 있어요. 서울대에서 보내는 수술 지휘사항, 이 사람한테 내가 뭘 해줘야 되는지, 보험 관련해서 무슨 자료를 해줘야 되는지를 다 정리를 해놔야 이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모든 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나의 가족처럼 치료해줘야지. 대학병원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대학병원에서 3-4 환자로 치료해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희 병원 이름이 가족사랑의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식으로 가야지 기업에서 그 성공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제 된다가 아니라 좀 있다는 거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개원이 유리한 점은 응급의학과가 유리하죠. 모든 과를 다 볼 수 있고 뭐든지 해보고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특성상 사회성이 있어요. 응급실에서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그 다음에 각과와의 접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회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는 뭐 최강이죠. 응급 상황에 대해서는 그럴 일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약점은 모든 걸 다 본다는 거. 전문과에 이렇게 많이 일반인들이 익숙해져 있는데 모든 걸 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전문이세요 이럴 때 뭐 전과점 이건 좀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건 이제 말로 잘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뭐 유리한 점은 대부분이고 불리한 점이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기업에 좀 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잠깐 봐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진료 능력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그래서 일단은 안주하지 말고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되고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가장 훌륭한 스승은 환자예요. 환자를 통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갖다가 아까 뭐 나름 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좋은 자의, 그러니까 사기꾼의 말을 귀담지 말고 현명한 좋은 자의 말을 귀담되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돼요. 모든 책임은 자기한테 있어요. 기업한 순간부터.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아야 돼요. 괜히 좀 안다고 시작했다가, 특히 뭐 과가 신경외과는 전문도 아닌데 목 같은데 잘못 블록했다가 마비시키고 그러면 그냥 병원 접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히 개업했을 때는. 병원에 봉직할 때는 병원이 커버를 해줘요. 하지만 개업에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하면서 이게 뭔가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돈 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세요. 가족한테 해서 뭐 그 사람이 뭐라고 문제 걸겠어요. 니모스라 쓰겠다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그런 얘기 해주시면 하여튼 일단 한번 해보되 잘 익숙치 않은 것은 문제시 안 되는 그런 분들, 특히 가족이나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을 먼저 해라. 그리고 소신껏 진료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진료는 의사의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했냐에 따라 그 사람의 한 30%가 치료가 돼요. 오자마자 아유 위험한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 6개월 내에 죽어요. 네, 제가 볼 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손도 한번 잡아주고 가족적인 시간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지 돼요. 특히 자리 잡을 때는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가정 대소사도 그렇고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넣는지까지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단골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6개월이 늦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입지를 잡은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 잡았으면 즐겨야지. 그럼 언제까지 환자만 볼 거예요, 그죠? 아까 제가 91시간 하다가 33시간 한 게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일도 해야 되고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 있게 살다 가야지, 그죠? 되게 중요한, 제가 많이 생각하는 거고, 입지는 뭐 그건 좀 다르고, 직원 이게 중요해요.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 아까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코디 역할도 해야 되고, 윙맨, 원장이 없을 때는 부재 시에는 원장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결정을. 그다음에 또 아닐 때는 제일 밑에 바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냥 나 계약서상 요거니까 요 일만 한다. 그러면 중간이 다 비워버려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기업에서는요. 특히 그리고 직원들 꼭 교육해야 되고 컨퍼런스 해야 되고 해야 돼요. 예? 다 알 것 같다? 천만의 말씀. 기업에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충분히 해줘야 되고, 복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 사는 거나 운동하는 거는 병원 돈으로 다 하라 그래요. 그리고 먹는 거 갖고 저는 뭐라 안 그래요. 좀 회식 같은 거 충분히 하고, 초창기에는 뭐 매주 했어요, 매주. 그러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꼭 야유회를 갔어요. 1박 2일. 예, 여직원들이지만 됐고, 그래서 저 혼자 남자니까 뭐 제약사 직원 데리고 하고 했는데, 그래서 1년에 한 번 1박 2일로 왔었고, 한 3년 전에는, 4년 전에는 이제 그 베트남으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죠. 모두 병원에서 다 대서 갔다 왔어요. 어차피 뭐 제가 세금 내느니 직원 복지해 주는 게 더 나으니까. 예, 그리고 그 직원들이 조금 연수가 되면 가족들 해외여행을 보내줘요. 그래서 뭐 그렇게 오래 있으라고 하는 걸지는 모르겠지만, 한 10년 되면 제주도 4인 가족 기준, 15년 되면 동남아, 20년 되면, 아직 15년까지 있는데 20년은 없어요. 18년 됐어요. 저희 병원 18년 됐으니까 밖에 있는 분이 18년 된 분이에요. 그래서 그 20년 되면 뭐 미국 뭐 이런 식으로 35년까지 만들어놨는데 뭐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거나.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조금 이제 복지 차원에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대학 가면 뭐 큰 돈 아니지만 뭐 한 500만 원 정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같이 있지. 네. 안 해주는데 누가 있겠어요, 내일처럼. 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직원 관리, 그러니까 질적인 직원 관리, 그다음에 인간적인 관리라기보다도 이제 가족이 돼야지. 예. 자, 장비나 인테리어는 뭐 그렇게, 예. 그리고 개원 초기에는 필수 장비만 갖고 가는 게 좋아요. 괜히 뭐 이거 갖다 놔라 저거 갖다 놔라 막 갖다 놔봐야 괜히 쓰지도 못하고 그거 절대 못 뽑아요. 그래서 반드시 판단을 하고 현명한 분들한테 꼭 물어보고 하세요. 그 다음에 개업이 잘 되려면 평판이 중요해요. 일단 처음에 개원 초기 환자 없기 때문에 설명 충분히 하고 많이 들어주세요. 그래야지 단골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오랫동안 다 얘기 나누고 이제 하세요. 네. 그리고 환자 편을 좀 들어줘야 돼요. 그죠? 저는 이제 요거는 케이스인데 요것도 이름 가려주셔야 될 것 같아. 신장한 케이스인데 이 보험사에서 보험이 안 된다 그러는 거야. 이 땡땡이에요. 요건 괜찮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자료니까 여기 보면은, 네, 그래서 내가 다 써줬어요. 찾아서 인터넷 찾아서 수십 년간 이거 했고 논문 한 10개 찾아서 해주고
2020년에는 NIH 그 내셔널 캔서 인스티튜트에서 실질적으로 암 환자한테 지지한다는 성명까지 나온 게 있어요. 그걸 찾아서 이게 그 내용이에요. 하고 찾아줬다. 이렇게 해서 보험 타개해줬어요. 그래야 돼. 그래야 기업에서 조금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제가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장학금을 좀 줘요. 그러니까 우리 요 앞에 학교가 많아요. 이게 제 케이스니까 우리 선생님들 다르게 해도 돼요. 저는 기업하면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100만 원씩 한 학기당 줬어요. 그래서 지금 18년이니까 아직 뭐 한 7천 몇만 원 되는데 뭐 더하면 1억까지는 되겠지, 그죠? 그 이외에 또 할 수 있는데 어찌됐거나 익명으로 저는 주고 있어요. 근데 익명인데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예. 그리고 이제 노인정에는 꼭 이제 해요. 제가 이제 하는데 요새는 할머니들이 다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게 중요해요. 평판. 근데 기타로 보면 이제 뭐 세무 홍보 되게 중요하죠, 그죠? 예, 당연히. 그리고 항상 업체를 한 군데만 아니라 복수의 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받고 하는 버릇을 길러야 되고요. 예, 소개받았더라도 항상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타 업체 항상 비교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가격 갖고 너무 따지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가격으로 지금 딴 거에서 문제가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수학 분석을 조금 해보는 게 좋아요. 제가 한 걸 잠깐 그냥 예로 들어드릴 테니까 좀 볼게요. 이건 그냥 생각나서 잠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상대해서 내 장점과 장점은 이용하고 단점은 좀 가리고 기회를 이용하고 위협은 줄인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죠? 제가 볼 때 약점은 내부 요인으로 저희가 좀 주차장이 협소해요. 그리고 수액실 공간이 좀 불안정해요. 저 피아노 소리 들리잖아요. 저 수액 공간에 피아노 학원 옆에 있고 인력이 조금 부족하고 그다음에 위험 요인으로는 뭐 고객들의 변화라든지 경쟁들인데 경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강점은 뭐 충성 고객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전문적인 진료로 이제 항암 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통증이나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친절하게 하려고 해요. 요새는 더 옛날보다. 근데 모르겠어요. 환자가 그렇게 느끼는지. 그리고 환자를 좀 가족처럼 대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기회로는 이 인근의 초중교 아파트 화세역 근처에 있고 입소문 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거 잘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이거는 쓰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보기만 하시지 뭐. 루게릭 환자가 시한부 판정을 받고 되게 힘들어했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제가 이제 그때 괜찮다고 사실 수 있다고 아니 뭐도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올 때마다 영양제 놔드리고 환자한테 뭐 먹어라 괜찮다 다 했거든요. 지금 잘 살아 계시거든. 걷지도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 생각 막판에 돈이 얼마 들어가도 되니 자신 있게 치료해 주세요. 이런 환자들이 생겨야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뭐 돈을 막 다 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자기 마음을 여는 거죠. 환자들이라는 게 그런 것까지 갈 수 있게 환자와 같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나부터 지키자. 아니 치료하는 사람이 아프고 치료하는 사람이 암이 걸리고 치료하는 사람이 죽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91시간에서 30시간을 줄인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좋은 거 먹고 나부터 뭐 운동하고 저는 이제 수원시의사의 축구 종신 총무예요. 그래서 총무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요새는 사업 때문에 매주는 못 차는데 하고 있고 그다음에 클라이밍 조금 해요. 그래서 클라이밍하고 뭐 하는데 담배는 피다 끊었고 술은 좀 먹어요. 이게 문제네. 잠은 잘 자고 스트레스는 해소. 특히 스트레스 수익과 관련된 스트레스, 진료 결과에 대한 스트레스, 직원에 대한 스트레스, 뭐 가족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게 다 해결이 되진 않지만 항상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하나하나 연연하다 보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런 운동이라든지 다른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반드시 해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당한 일에 침묵하지 말자. 제가 2016년에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정지받을 뻔했어요. 근데 저는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제약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제가 2016년부터 해서 18년까지 3심까지 가서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요거는 이겼는데 그냥 내가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에다가 형사비용 보상금 달라 그래서 지급받은 내용이에요. 이게 373만 8,200원을 갖다가 검사한테 검찰에서 받은 거지. 이 검사는 아마 징계 좀 못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혹시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 가져갈 거예요. 마음대로 하시라고 놓고서 시작할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 의사들이 모를 필요 없어요.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기능줘서 살 필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확실하다면. 예. 알겠죠? 우리보다 더 확실히 잘못한 사람도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 되는 세상에, 대통령은 빼야 되겠다. 세상에 이거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을 나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직역 간에 뭐 어느 직역이든지 일탈하는 사람은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평균적으로 보면 정말로 훌륭한 그런 직역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응급의학과 후배님들은 정말로 개원하는데 최적화된 그런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 지키자. 예. 그러니까 준비 열심히 해서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지키자는 건강과 가족과 가치를 지키자.